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유경호, 서혜진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주무관님,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이 환산보증금 초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9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네, 서로 그런 신뢰라던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야 되고, 그래야 또 서로 합의가 되겠죠. 실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정 사례가 있나요? 실정 사례가?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실 9억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차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의 조항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임차인들이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임대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네, 이 재계약 시에 가장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제 임대료 인상 문제거든요. 그럴 때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데 각각을 5%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월세만 5% 올릴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과 그리고 또 유권 해석에 의하면 보증금도 그리고 월세도 각각 5%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보증금 5%를 어떻게 월세에다가 같이 얹어서 한 번에 올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쟁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조정 신청에 들어온 사례가 많나요? 네, 저희 조정 사례에도 꽤 많이 들어오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증금을 올려서 그 금액을 다시 월세로 환산해서 올리게 되면 결국 월세가 5%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혼자 이럴 때 이제 보증금 인상분을 엎치면 금액이 커지고 임대인과의 대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가요? 네,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그 계약갱신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도 이렇게 영업하다 보면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임대인도 계약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그 계약 기간을 서로 아무 말 없이 넘어갈 때, 이런 경우를 자동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 기간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은 그 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단지 기간만 1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료 인상도 1년 뒤에는 갱신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0년 경과하였을 때 월세 인상의 제한이 있나요? 예,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최장기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에서는 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5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임차인이 월세를 꼬박 잘 내면 다행인데 어떨 땐 냈다가 안 냈다가 또 부족하게 낼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임대인이 화가 나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 막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이제 이런 질문은 사실 저희 그 홈페이지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조정 사례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난다. 임차인이 뭐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달은 월세를 냈다가 그 다음 달은 안 냈다가 또 어느 달은 월세를 조금만 줬다가 뭐 이렇게 되거나 며칠 늦게 내거나 뭐 이런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괘씸죄에 해당이 돼서 더 이상 임차인을 신뢰할 수 없다. 계약 해지하겠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법은 그조차도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죠. 그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금액이 석 달치 월세에 합산액이 되었을 때 그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피해는 없을까요? 네, 이게 뭐 임대인에게는 괘씸죄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라는 거는 임차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렇게 어떤 뭐 상대방을 골탕 먹인다거나 혹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불량하게 의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그대로 온다.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임차인은 계약갱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 더 이상 여기서 영업 못하니까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될 때 임대인이 어떠한 회방을 놔도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오늘 5개의 질문에 이제 우리 주무관님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